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두통과 전신 무력감 등 중증 이상 반응도 보고되고 있어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돌발적인 집단 감염 발생으로 줄어들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 또한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백신 접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8만 7천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요. 자, 현재 접종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된 그 선별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접종 속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접종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2분기 정도 돼서 이제 백신 수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서서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접종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단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접종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백신의 부작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또 중증 이상 반응, 그러니까 혈압 저하나 전신 무력감 같은 증상이 접수됐는데요. 이게 과연 접종의 부작용 이상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에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증상의 양상을 봐서는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나필락시스 반응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그 백신 접종에 있어서 신뢰도나 수용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이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신속한 규명과 그리고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가감 없는 투명한 공개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에게만 접종하도록 권고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는 고령자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가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가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하는데 이제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백신 공급 물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65세 이상이 고연령층 같은 경우가 가장 위험한 그룹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할 걸로 판단을 하면서 일단 지금 접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각국에서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접종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배경에는 실제로 임상 결과상의 임상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비율이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 모두 통합적으로 볼 때도 한 7에서 9%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산술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6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임상 3상 시험이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만 고려를 할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인 면에서는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과거의 효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 부분이나 이런 것랑 복합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무방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백신 공급 문제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백신 공급 물량 문제 그리고 또 효능 논란이 조금씩 이제 종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 접종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그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이상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복합적으로 또 관련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사 과정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저질환이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검토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예. 않은 일반적인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도 무방한데 이 부분을 이제 접종 대상자 당사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특이적인 기저질환이 있지 않는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일단 보건당국의 결정에 잘 믿고 따르시면서 접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해도 일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집단 면역 그리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올해 안에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올해 안에 종식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진행이 됐고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1차적인 대안은 백신 접종인데 각국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그 접종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속도도 굉장히 느린 편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올해 안에 이런 백신 접종이 웬만큼 집단 면역을 형성할 만큼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럼 백신 접종을 맞으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느냐? 또 그렇다라고는 보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임상 증상만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이후에도 크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거기에 백신 접종을 맞은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안에 종식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예방률보다는 네. 실제로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나중에 비록 감염이 이루어지더라도 임상 증상을 크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점을 두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서 코로나19 브리핑 전에 보도가 나간 것처럼 정부에서는 백신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트래블 패스, 트래블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방역이 크게 이분들에 대해서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이 안 맞으신 분들에 대해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3차 대유행의 배경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었는데 점차 기온이 좀 오르면 상황도 좀 나아질까요? 일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그러니까 특성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계절적인 요인은 바뀐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활성이 증가하는 건 보이고 있는데 네. 반대인 상황. 그럼 여름일 때는 활성이 크게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다 보니까 이런 계절의 영향은 받습니다만 덜 받는다 이렇게는 보고 네. 있고요. 네. 일단 겨울철이 지나서 봄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의 영향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활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여름을 겪었거든요. 근데 2차 유행 같은 경우에 한여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낙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사업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죠. 국민이 믿을 수 있게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